방부등식 설명드릴 거고요. 뭐 최대 최소도 같이 이제 조금 섞어서 볼 건데 일단 요 최대 최소와 방부등식 둘 다 관련이 있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인 이유는 계속 증가하거나 뭐 계속 감소하거나 하는 이런 종류의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함수 값을 갖도록 하는 x좌표가 유일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2의 x승이 8이 되는 예컨대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면 얘는 2의 3승이니 지수끼리 같을 수밖에 없죠. 1대1 함수가 아닐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x제곱이 2의 제곱이라고 해서 꼭 x가 2일 필요는 없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해가 한 개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밑을 일치를 시켰을 때 지수끼리만 비교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잘 되지 않죠. 그죠? 주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 출제가 잘 되냐면 치환을 해서 방부등식이 출제가 곧잘 됩니다. 치환형이라 하는 거는 아주 저렇게 간단한 단순한 형태가 아니라 약간 이런 형태. 4의 x승 더하기 2의 뭐 x 플러스 1승 빼기 8은 0. 예컨대 뭐 이런 식의, 물론 이것도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치환하는 거는 A의 x승 형태를 치환을 하죠. 이 치환과 관련된 이야기가 거의 이쪽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치환을 했으면 범위에 대한 신경 꼭 써주셔야 되고, 만약에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있으면 또 t에 대한 범위가 달라지겠지. x에 대한 제한이 없어도 t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근 자체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개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값은 뭐 1이구나 이렇게 구해내는 요게 이제 일반적이고, 여기서 우리가 곧잘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4의 x승 빼기 k의 2의 x 더하기 1승 더하기 4k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하는, 너를 만족하는 뭐 예컨대 k 값의 범위에 대한 얘기. 범위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싶다. 방부등식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해를 구하는 것과 거꾸로 해를 만족하게 하는 미지수에 대한 어떤 해결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밖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부등식을 만족을 하도록 하는 k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를 이제 치환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4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뭐였냐면, 너가 보통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래프상 이런 모습인데, 그럼 이런 모습이니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풀어가는 경향이 있죠. 근데 봐봐, x에 대해서 모든 x긴 하지만 사실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하면 더 이상 모든 x가 아니죠. 얘는 0보다 큰, 더 이상 모든 t가 아니죠. 0보다 큰 t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면 돼요. 그렇다는 건 이게 항상 이렇게 위에 있을 필요는 없어. 예를 들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t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부등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테니 판별식은 분명히 양수가 나올 거야. 즉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서도 이 범위에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너네가 판별식이 0보다 무조건 작아요 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당연히. 그럼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케이스를 나누는 겁니다. 케이스를 나눈다는 거는 대칭 축의 위치를 나누는 거야. 대칭 축이 이제 y는 k인데 y는 k가 0보다 클 때의 상황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상황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교과서적인 풀이이고 그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선호하는 거는 k라는 요소를 묶어서 방정식에 대한 변형을 하는 겁니다. 부등식에 대한 변형을. 얘를 이항을 시킬게요. 이항을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잘 보세요. 너는 크다 2k로 묶으면 t 빼기 2. 자, 이런 식으로 나오지. k라는 요소를 내가 이항을 시켜서 원래는 뭐였냐면 2차 함수와 y는 0, 즉 t축과의 관계를 관찰을 하던 상황에서 2차 함수 t제곱 플러스 2와 2,0이라는 정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k인 직선과의 관계로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어차피 너와 너의 관계는 동일하다는 거지. 동일한 식을 변형을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K값의 변화에 따른 좌변에 있는 이 이차함수의 변화를 0보다 큰 범위에서 관찰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반면에 얘는 K값의 변화에 따른 이 직선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기울기만 빙글빙글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아래식을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려볼게요. 자, t제곱 플러스 2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0보다 큰 부분만 그릴 거야. 그리고 2,0이라는 정점을 지나가는 거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너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즉 어떻게 되면 되냐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지만 접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기울기가 하염없이 작으면 되냐? 너무 작으면 또 안 돼요. 이렇게 파고드는 부분이 있죠. 즉 요 상황이랑 딱 경계가 됩니다. 자, 요때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데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울기인 2k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기가 지금 2니까. 즉 2k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여기 등호가 빠지기 때문에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이쪽에서 그은 접선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부터 오늘도 노크가 시작이 됐고 여기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보시면 2를 넣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6이 나옵니다. 너가 6이 나온다는 건 너부터 너까지는 루트 6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6인데 이거는 그 거리곱에서 가르쳤던 내용인데 뭐 그냥 구하셔도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저걸 미분한 2t에다가 너를 대입한 4 더하기 2 루트 6이나 그때가 바로 2k 너의 기울기인 건데 사실 너는 너보다는 좀 작아야 되죠. 그래서 너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간결하게 푸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변형을 하고 나서 뭐 이거 구할 땐 너네가 판별식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무리수 나온다는 점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풀이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치환을 해서 풀어가는 경우는 주로 지수함수와 관련된 거를 치환을 했을 때 좀 불편해지는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면 항상 0보다 크죠. 로그 함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로그 x는 항상 0보다 크지 않죠. 로그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로그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치환을 해도 치환시 실수 전체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치환을 했을 때 막 엄청 문제가 되는 일은 잘 없지만 그 대신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진수 조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U2. 그래서 진수 조건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하다. 로그 수업할 때 뭐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천천히 보면서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 치환해서 인수분해하고 뭐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19번부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래프와 섞여 있어요. 사실 그래프 단원 문제라고 보셔도 그래프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1대1 함수이면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지수로그 함수는 양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경향이 있어. 그지? 근데 지금 1번을 보시면 3의 x-2승 플러스 1이라는 함수는 밑이 1보다 크고 앞에가 둘 다 플러스니까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라는 얘기는 닫힌 구간 1부터 a 중에서 언제 최대냐면 a에서 최대겠죠. 그래서 fa랑 누가 같아야 되냐면 gx 같은 경우에는 밑이 1보다 작죠. 2분의 1을 2로 바꾸고 앞으로 마이너스를 빼든지. 근데 이제 5x에는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만 있는 거면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는 함수라서 gx 같은 경우에는 1에서 최대가 됩니다. 여기가 g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이 그냥 요거만 계산할 수 있으면 간단히 풀 수 있다. 식 써보시면 3에 a 빼기 2승 더하기 1은 1 들어가면 로그 2분의 1이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된다. 넘겨서 뚝딱 계산하시면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이 유사한데 2번은 2의 x승을 치환을 하는 문제일 것이고 3번은 a의 x승을 치환을 할 거야. 자, 2번이 조금 더 쉬운데 2번을 먼저 보여드리면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했어. 근데 x에 대해서 범위가 나와 있지. 0부터 3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수 자리에 0과 3을 대입해서 t의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t는 1부터 8까지가 되겠죠. 이와 같은 범위에서 요 이제 지수함수 형태를 치환하면 2차 함수죠. t제곱 마이너스 8 t 더하기 a의 최소값이 3이래. 너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3이고 그럼 2차 함수를 그려보시면 4에서 최소란 말이야. 근데 우리 범위는 1부터 8이야. 그럼 1이 조금 가깝고 8이 조금 멀죠. 이렇게. 그러면 4일 때가 최소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짜리라서 최대는 얼마냐면 이만큼이 4면 너의 제곱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9가 되겠죠. 간단하게 a를 구하지 않고 선분 거리 곱으로 찾아줄 수 있다.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a의 x승을 치환을 하고 범위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조금 주의할 거는 a는 0과 1 사이의 값이라는 거.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다. 아이고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차함수를 그려볼게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 축이 얘는 y는 a죠. t는 a, t로 치환을 했고 대칭 축 찾았고 x가 0부터 2 사이니까 t 값은 a의 0승과 a의 제곱 사이에 있는데 a가 0과 1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즉 1보다 작다는 거는 a의 x승은 사실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0일 때가 값이 크고 2일 때가 값이 작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a의 1승은 당연히 0과 2 사이에 있는 게 맞아. 그러니까 a의 0승과 a의 제곱. 그럼 a의 제곱이 왼쪽에 있고 a의 0승이 오른쪽에 있는데 자, a의 제곱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a의 0승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게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되겠죠. 왜 중요하겠어? 우리가 마지막에 뭘 물어보고 있냐면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최소인 거를 찾았다고 치면 얘가 최대인지 아니면 얘가 최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요렇게면 얘가 최대고 요렇게면 얘가 최대겠지, 그지? 즉 2차 함수에서의 어디가 최대가 되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a제곱과 a의 차이, 그 다음에 a의 0승과 a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a-a제곱과 a의 0승은 1이니까 1-a 중에서 보시다시피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오른쪽이 더 크죠. 왜냐면 얘는 누구니까? a로 묶었을 때 1-a니까. 근데 얘가 1보다 작다며. 그럼 1-a를 약분을 하시면 1보다 작으니까 왼쪽이 더 작아요. 그렇다는 거는 요쪽이 너보다 작고 요 선분의 길이가 요쪽 선분의 길이보다는 좀 짧다는 이야기는 a의 0승이 더 멀다는 이야기고 너일 때가 최대라는 겁니다. 즉 최대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한 3-2a가 돼야 돼요. 너의 최소값은 저 식에다가 a를 대입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a 값을 구해보시면 a는 2분의 1이 나오고 대입하면 답은 2가 나오겠다. 이해가죠? 넘어갑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뭘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요 닫힌 구간에서 fx가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최대 최소가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 a, b를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근데 0부터 3이랑 3부터 5인데 a랑 b 때문에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특히 b 때문에 어디서 잘려 있는지 잘은 몰라요. 근데 그래프의 형태 정도는 안단 말이야. 로그 2의 x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의 x 플러스 b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0부터 3까지 자르고 얘도 3부터 5까지 잘라. 등호는 이쪽에 들어가. 얘는 여기 등호가 비어 있어.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적당히 이제 올려주는 거죠. 자, 그럼 a 값에 따라서 요 너의 높이가 정해진다고. 사실은 얘는 얘랑 같은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개시끄럽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얘가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려면 요렇게 여기가 열려 있으면 최대값이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우리는 반드시 요 함수값을 갖는 여기가 최대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요게 정해진다는 거는 최소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건 이제 맞춰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최대가 되면 일단 5고요. 0인데 여기 지금 3이죠. 3. 즉 3이라는 값은 여기다가 아래 식에다가 3을 대입하는 값인데 그럼 3을 대입해서 3이 나오려면 요 2분의 1에 3 더하기 b 플러스 2
자, 요게 이제 3인 건데, 그럼 얘가 1인 거죠? 얘가 1이라는 건 얘가 0이라는 소리예요.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예요. b를 찾았으면 5를 대입을 해본다고. 5를 대입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 더하기 5가 들어갔으니까 4분의 1인가요? 자, 이렇게 나.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이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애초에 이 함수는 점근선이 2기 때문에 최소값이 여기가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었어. 사실은 0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여기가 2분의 1이었던 거지. 0,2분의 1인 거니까 0 들어가면 0,a라서 a가 2분의 1이죠. a값, b값 끝나는 작년도 기출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나름 4점짜리였어요. 쉬운 4점. 생각보다 4점이라는 그 공통 4점은 되게 범주가 넓죠. 개어려운 미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4점이라고 싶은 좀 간단한 문제까지 생각보다 바운더리가 넓습니다. 자, 지수로그 방부등식인데 우리가 5번 같은 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5에 역수 취하고 지수 마이너스 바꿔주고 2x-1이 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찾아주시면 간단히 될 것 같고요. 자, 6번이 또 작년 기출입니다. 6번 보시면 fx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로그 3분의 1의 x와 로그 3의 x. 경계는 0부터 1까지가 넣어. 여기가 x가 1보다 클 때. 구하고 싶은 거는 fx 더하기 f3x는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고 싶대요. fx 더하기 f3x는 3. 자,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x라는 값은 1을 경계로 해서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근데 fx는 지금 f라는 함수 안에 x가 들어간 거고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3x가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f3x는 요 x자리에 다 3x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경계 자체도 원래 fx는 1에서 함수값이 달라지는 어떤 녀석인데 얘는 3x에서 달라지는 녀석이야. 사실은 fx 이렇게 주면 여러분이 쓱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fx 사실은 절대값 로그 3의 x이구나. 이 정도 해석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봐봐. 로그 3의 x가 여기고요. 로그 3분의 1의 x가 여기죠. 둘은 서로 마이너스를 붙인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에 있는데 정확히 1일 때가 0이야. 그럼 1보다 클 때는 너를 따라가고 1보다 작을 때는 너를 따라가는 바로 이 초록색 함수가 누구냐면 얘겠죠. 그죠? 즉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절대값 로그 3x랑 절대값 로그 3의 3x랑 더해서 3이 되는 이거를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를 더해서 3이 되는 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부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 다 얘네가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만 양수고 하나는 음수일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x는 양수기 때문에 너보다는 더 커요. x보다 3x가 더 크죠. 진수가 너가 더 크다는 거는 함수값 자체도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능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가능하고 플러스 플러스 가능해요. 뭐는 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된다. 자, 첫 번째. 둘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건 이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줘도 되죠? 서로 더하게 되면 곱해지니까 로그 3의 3 x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때 이제 범위는 둘 다 음수가 되려면 x도 3x도 1보다 작아야 돼요. x가 3분의 1보다 작아야 됩니다. 등호는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x제곱은 3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뭐 이렇게 써주시고 3 약분하면 3의 마이너스 4승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그냥 3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한 개 구했죠?
두 번째. 앞에 게 마이너스고 뒤에 게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는 너에다가 너를 진수를 나눠주면 돼. 진수를 나눠준다는 거는 로그 3에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올 턱이 없죠.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거 그냥 암산한 거예요. 너 빼기 너가 3이 될 수 없다. 서로 그냥 더하게 되면 역시 로그 3의 3x인데 이번에는 는 3이죠. 는 3. 그리고 x가 이제 어때야 되냐면 1보다는 커야 됩니다. x가 1보다는 크다. 여기가 x가 3분의 1과 1 사이일 때였고 그럼 역시 3의 3승이 넣으니까 3 약분하면 x제곱은 9가 나오죠. 즉 x는 3이 나온다. 다 했죠. 3 더하기 9분의 1이 된다. 넘어갑니다. 답은 3번에 있죠. 그 다음에 7번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8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똑똑똑.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로그 2에 3을 더해주면 곱해지겠지. 3 절대값 x제곱 빼기 4 너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요거를 바꿔주시면 3 절대값 x제곱 빼기 4 너가 3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2의 5승이니까. 그러면 절대값 x제곱 빼기 4가 이제 3분의 32보다 작거나 같은 건데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높이가 얼마냐면 0일 때가 12죠. 즉 32는 어딨냐면 여기가 32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래 그래프 기준에서는 여기가 10인데 마이너스죠. 자,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나옵니다. 이만큼이 얼마냐면 너에서 너를 빼면 44가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가 44면 최고차항 개수가 3이니까 이만큼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루트 3분의 44가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어떤 식이냐면 너의 제곱의 최고차항을 곱한 게 너부터 꼭지점까지의 길입니다. 그죠? 대충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루트 3분의 44는 대충 얼마 정도의 수냐면 3분의 44 자체가 14점 얼마잖아. 3점 얼마입니다. 3점 땡땡이. 3점 얼마라는 소리는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3점 얼마고
여기가 1, 2, 3이 있겠죠. 반대쪽에도 있겠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너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인데, 그러면 너보다 작거나 같은 개수는 몇 개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총 7개인데, 답을 이제 7개를 쓰시면 안 맞죠. 애초에 답이 있지도 않고, 우리가 뭐가 빠져야 되냐면 너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 것들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빠지면 답은 5개가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시끄럽다. 어떡하지? 3층에서 수업할 걸. 에이, 자. 다음 로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양수 k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로그 x를 치환을 할게요. 로그 x 동그라미 치고 t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t 더하기 로그 2 t 더하기 로그 4 너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로그 x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해도 딱히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t 값은 아무 값이나 돼도 우리는 하나의 x라는 어떤 실근이랑 1대1로 대응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k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고, 그럼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넘겨서 판별식을 써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t는 실수 전체에서 잘 정의가 되기 때문에 값이. 그래서 넘겨서 판별식 써도 되는데 뭐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 그래프 그려서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은 판별식 쓰는 게 더 좋으면 판별식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판별식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아주 계산이 간단하진 않죠. 자, 그림 보시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이고 마이너스 로그 2 아니다 로그 4다. 그러니까 2 로그 2 여기가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요 녀석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물론 k 값이 저거인 건 괜찮아. 1인 거는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어쨌거나 요 꼭지점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꼭지점보다는 좀 위에 있어야 된다. 꼭지점보다 위에 있다는 거는 요 선분의 길이랑 요 선분의 길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요 선분의 길이는 너의 제곱이 너라고 그랬어 방금. 근데 요만큼의 길이가 로그 2죠. 너는 그것의 절반인 2분의 로그 2입니다. 그렇다는 건 너의 길이는 4분의 로그 2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되거든. 즉 4분의 로그 2의 제곱이랑 뭘 비교할 수가 있냐면 여기부터 어디 갔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 k의 제곱이겠죠? 비교를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이게 너보다는 좀 길어야 되겠지. 이 길이가 얘보다 길어야 얘보다는 얘가 위로 지나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근 자체는 여기가 지금 2분의 로그 2의 제곱이기 때문에 k 입장에서는 로그 k는 2분의 로그 2보다는 좀 작고 마이너스 2분의 로그 2보다는 좀 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 너가 뭐가 나오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여기가 로그 2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온다고. 알파는 이제 루트 2분의 1이고 베타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짠. 그래서 이런 마무리도 한번 보셔라. 대입하면 답 나온다. 넘어간다. 9번, 10번 비슷한 문제인데 10번이 조금 더 특이하죠. 10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셨어야 되냐면 요 A의 아니지 2의 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거를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봐봐. a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a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를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게 t인 경우에는 얘는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ax도 양수고 a의 마이너스 x도 양수이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써보시면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범위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이거는 거의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수 전체입니다. 왜 그러냐? 봐봐. 만약에 a가 1보다 커. 그럼 x 값이 계속해서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리고 거꾸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지수가 무한대로 가고,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a가 1보다 작을 때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제 실수 전체가 됩니다. 뭐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실수 전체로 간다. 언제? 마이너스일 때 정도만 아시면 된다. 자, 그래서 10번을 내가 치환을 해서 식을 써볼게. 치환을 하시면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사실은 t제곱에다가 2를 더한 거지, 뺀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다음에 at가 있고 플러스 7은 0이야. 자, 실근을 갖기 위한이었고,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는 요 녀석을 이항을 시켜서 그래프 그려서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풀었던 이유는 뭘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냐면 판별식을 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도 괜찮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써도 된다고. 애들이 막 또 쫀다고 또 판별식 썼다고 줬대겠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아니에요. 판별식이 나쁜 게 아니야. 너네 사고 방식이 나쁜 거야. 이거는 실수 전체 때 그냥 써도 돼. 근데 제한이 있으면 그냥 무턱대고 쓰면 안 된다고. 왜냐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12번 다 비슷비슷한 좀 한동안 많이 나왔던 기출인데 어렵지는 않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밑에 12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동안 되게 많이 나오던 유형이에요. 요 11, 12 보면 알겠지? 11, 12, 13, 14 다 비슷하죠. 최근에는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원래 많이 나오던 유형이다. 요즘 약간 지수로 쪽이 좀 어렵게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도형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기 위한 A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A라는 집합을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로그 3의 x분의 1은 로그 x의 3, 로그 5의 x분의 1은 로그 x의 5 이런 식으로 밑에 변환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다요. 자, 일단 x는 1이 될 수 없죠. x는 0보다 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연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그럼 서로 나누니까 5분의 3 되나요?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5분의 3이 되는데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그대로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x가 1보다 클 때, 그때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아지게 되면 부등호 방향 대소관계가 바뀐다고 그랬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어쨌거나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부등호 방향을 다시 바꿔줍니다. 그럼 여기는 3분의 5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3분의 5 크다 x 근데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근데 불가능하죠. 요것만 가능하다. 요게 이제 뭐냐면 요 A의 진리집합입니다. A의 A라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2의 A승 그리고 2의 X의 X 빼기 A의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밑이 2로 같기 때문에 그냥 요거 푸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X. 자, 요거 풀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 부등식의 범위에 이제 요게 들어가게끔 하는 A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를 넘겨서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A랑 1로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럼 얘가 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a는 최소한 3분의 5는 돼야 되겠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두 부분 집합이 있고 교집합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A값의 곱을 구해봐라. 지금 A, B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원소들이 다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는 당연히 자연수고 2분의 1 더하기 로그 그러니까 3분의 1 로그 A. 자, 일단은 요게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 그 다음에는 x가 크거나 같다. 2 로그 a 이렇게.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만 있고 싶다.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죠. 물론 원소가 하나일 수도 있어. 얘가 9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둘의 교집합이 원소가 하나라는 거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얘이거나 아니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얘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면 되겠죠.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지. 즉 이런 상황이야. 9보다는 2 로그 a가 작거나 같으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로그 a
보다는 2 로그 A가 더 크다면 보시다시피 이 범위 안에 얘는 들어가지만 얘가 안 들어가니까 요거만 교집합이 되겠죠. 그죠? 또는 거꾸로 요거이면서 요거는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아니 거꾸로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너의 원소인데 너는 너의 원소가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자, 위에 거 한번 해볼게.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로그 A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야. 사실 우리가 얘가 자연수인 거는 나중에 해결을 하시고 로그 A라는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도 로그 A의 범위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도 로그 A의 범위가 나올 것 같아. 여기서는 로그 A의 범위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시면 뭐보다 크다가 나오겠네. 그지? 쇽, 쇽 나눠줘야 되는데 3분의 5니까 10분의 3 되네요. 10분의 3 이렇게 넘겨서 3분의 5 로그 A 3분의 5를 좌변에다가 나눠줬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러한 범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너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죠. 어쨌거나 로그 A가 요 범위 안에 있으면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한다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만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부동호가 거꾸로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부동호 거꾸로가 됐겠지. 왜냐면 이거를 푼 거니까. 부동호 반대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부동호 거꾸로니까 여기가 부동호 거꾸로겠지. 즉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0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2분의 9 아니 작거나 같고 2분의 9보다는 커야 되는데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보이나요? 아 이게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이게 되겠냐고. 얘보다는 큰데 얘보다 어떻게 작냐고. 얘가 더 작은데. 안 된다고. 이거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n a 교 b가 1이 들어가는 모든 양수 a 값의 곱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너가 자연수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러면 일단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로그 a가 요 범위가 요 범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로그 a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아니 사실 쉬워 보이지도 않죠. 근데 뭐 연산하는 거예요. 자, 3분의 1 곱하고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 곱하고 2분의 1 더하고 10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0분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고 2분의 1 더하고 3분의 1 곱하시면 2분의 3, 2분의 1 더하면 2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라는 거는 1이랑 2예요. 그죠? 너가 1과 2니까 로그 A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로그 A의 값이 구해지면 A 값이 구해지는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13번이 조금 어렵고 14번은 쉬워요. 14번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15번.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 쉽지 않나요? 아니야? 그래프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래프 한 개도 안 그렸잖아. 좀 이따 뒤에 거 풀면 이제 그래프 그려야 돼. 거기는 어려워. 거기는 다 킬러예요, 지금. 이쪽은 사실 요 중간 난이도가 잘 안 나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딱 중간 난이도거든.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근데 출제율이 중간이 안 나오고 아예 쉽게 나오거나 아예 킬러가 나오거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 단원에서는 지금 요새 나오는 형태가. 그럼 중간 난이도는 어떤 게 나오냐? 뭐 수열의 합 시그마나 등차 등비수열 뭐 이런 거나 뭐 저기 도형 삼각함수 활용 아니면 삼각함수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좀 중간 난이도에서 잘 나와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조금 덜 나온다.
얘도 이제 부등식을 주고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주고 거꾸로 k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전히 눈에 띄는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점. 인수분해를 해서 식을 잘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보세요. 우리가 9의 x승 더하기 k-9, 3의 x승 -9 플러스 곱하기 k. k랑 -9로 인수분해가 되죠. 너랑 너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자, 너가 작거나 같다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예요. x 정수 3개. 주의할 점은 3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서 정수 t의 개수가 3개인 거는 아니야. x의 개수가 3개거든. 근데 보니까 k라는 거는 지금 그냥 정수이고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3의 제곱인데, 그럼 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정수 x가 3개라는 거는 얘가 지금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x는 누구부터냐면 2, 1, 0까지라고. 그죠? 그 3개잖아. 마이너스 1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우리는 저 마이너스 k라는 게 3의 0승과 3의 마이너스 1승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k는 얘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도 되지만 얘랑 같아서는 안 되죠. 얘랑 같아지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좀 커야 돼요. 이렇게 판단한다고.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는 이제 2보다 커나 같은 거니까 x는 2, 3, 4는 되고 5는 안 되겠죠. 즉 역시 마이너스 k 입장에서는 3의 4승과 3의 5승 그 사이에 있을 텐데 이쪽은 등호가 들어가고 이쪽은 등호가 안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는 정수 마이너스 k의 개수랑 똑같은데 3분의 1과 1이니까 여기서 한 개가 나오고요. 너에서 너를 빼주시면 얼마? 162개 나오나요? 그 답이 163이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틀리면 이제 162로 틀리겠죠. 이거를 생각을 잘 못한다. 넘어간다. 16번 굉장히 비슷한 문제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뭘 풀어보시냐면 17번과 18번이 되게 비슷한데 17번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판별식을 써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라 어렵지는 않고요. 18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번 풀어보세요.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그런 형태이고 치환을 하고 그래프 그리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전에 잘 쪼개서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래프를 쪼개서 그리는 이유는 K가 있는 요소와 K가 없는 요소를 분리를 하기 위함이다. 얘는 심지어 이미 분리가 되어 있다. 원래는 섞여 있는 거 니네가 직접 분리해야 되는데.
2의 x승을 t라고 치환하시고 치환을 하면 t는 0보다 크고 모든 실수 x겠지만 t는 0보다 큰 범위가 돼야 되고 좌변은 그러면 kt가 되고 우변은 t제곱 빼기 t 플러스 4가 되는데 2차 함수를 그리기는 그리는데 전 범위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범위에서 잘라야 된다고. 그 다음에 kt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직선을 잘 갖다 긋는다고, 기울기를. 되게 좀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닌 건데 애들이 처음에 이거를 좀 힘들어 하더라고.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 수투할 때도 똑같이 해요.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아침에 가르칠 때는 얘가 수1이고 저녁에 선생님이 고2 애들 대상으로 대수를 가르치거든. 같은 과목인데 얘는 이름이 또 대수고만. 그래서 가끔 교재도 막 여러분 교재인데 막 대수라고 써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그게 헷갈려요. 어차피 여러분도 내년에는 대수니까 올해 안에 잘 갔으면 좋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고 봐봐. t는 일단은 0보다 커. 두 개를 그릴 거야. kt를 그릴 거고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그릴 거야. 두 가지를 그릴 거거든. 근데 얘가 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대요. 이런 상태인데 2차 함수인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이렇게 그려놓고 적당히 자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2분의 1에서 대칭축을 갖고 어디서 자르셔야 되냐면 0에서 딱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살짝 여기다가 넣어보면 값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원점의 위치가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은 거야. 보니까 꼭지점을 대입해봤자 0보다는 크다는 게 보이니 원점은 한 이런 데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축은 사실은 필요가 없어. XY 축은 굳이 필요는 없어. 자, 이 상태에서 부등식 범위가 거꾸로 져 있어. 부등식 직선이 더 아래로 지나가야 되니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예컨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괜찮아. 그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 다 괜찮고 그러니까 뭐만 안 돼? 딱 접하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다 괜찮네. 그죠? 사실은 여기서는 판별식을 썼어도 상관은 없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결과론이고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그려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이지. 이렇게 접선 찾아주시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4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다? 너의 루트인 2가 된다고. 여기 2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니까 미분해서 2가 따르면 1이죠. 3이죠. 3. K가 3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된다.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부터 문제들이 확 어려워집니다. 이 중에서 쉬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어요. 자, 보시면 다 14, 15 아니면 21, 22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풀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19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다 선생님이 할 거예요. 자,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fx라는 함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자,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얼핏 했을 거야. 어떤 트렌드가 있냐면 함수를 구간 따로따로 이렇게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게, 하나는 뭔가 A, B, 미지수 같은 게 섞여 있게, 뭔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이렇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의 x에 3의 x-3승에다가 플러스 8이니까 자, 요 녀석은 점근선이 일단은 y는 8에 있고요. 경계가 이제 마이너스 8인데 감소하는 함수죠. 대충 이렇게 감소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막 8, 얼마에 지나지? 막 8 같은 거 넣으면 막 거지 같은 수가 나오죠? 뭐 얼마야? 뭐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 마이너스 3에 막 11승 막 이런 거 나오죠? 3에 마이너스 11승. 어쨌거나 요 값은 7보다는 훨씬 더 큰 값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럼 언제 7일까? 얘가 7이랑 만나는 점이 있어. 는 7이 되려면 지수가 0이 돼야 됩니다. 지수가 0이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딱 7이 되겠죠. 지수가 0이려면 여기가 3이 됩니다. 3. 이 3이 맞겠지? 3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맞겠죠? 3면 x 마이너스 3승이겠지? 플러스 3 아니겠지? 마이너스 3일까? 플러스 3일까? 인쇄가 흐릿해서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으로 풀고 있으면 개망하는 거라? 마이너스 3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뭘 얹어줘야 되냐면 이런 녀석을 얹어줘야 돼. 점근선이 B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적당히 잘라서 이쪽에다가 어딘가에 얹어줘야 돼요. 그게 높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는 알아. 뭐 이쪽에서 끝난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지겠네 이런 생각해. 그죠?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x를 모은 것들인데 집합 fx. 근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이런 범위에서 어떤 값들을 모았냐면 함수값들을 모았어요. 함수값들을 모았는데 그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딱 2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을 때래. 그럼 일단은 k가 3일 때가 여기네. 그럼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일단은 7이라는 이 함수값이 이 집합 안에 들어가겠네. 여기 지금 원소 2개라며. 3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 왼쪽 기준으로 해서 함수값들을 너네가 찾아보면 그 중에 정수인 게 2개라고 지금. 누군지 몰라. 하나는 7이야. 또 다른 하나 뭐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4보다 작을 때까지 성립한대. 자, 그러면 4일 때 이 값이 누구냐면 4를 여러분이 요 식에다가 넣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5. 여기가 y는 5예요. 그러면 그 전에 누가 있냐면 바로 y는 6이 있을 거라고. 그지? 자, 그럼 봐봐. k 값이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함수값 중 정수인 게 2개가 되는 k가 3부터 4라고 그랬거든. 4 직전. 자, 그럼 k가 4보다 아주 작아. 그럼 일단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나는 이미 함수값 중에 정수인 게 누구랑 누가 있어? 이미 7이랑 6이 4보다 약간 왼쪽에 k가 놓이면 이미 2개가 있지. 그지? 즉 이 2개가 이 왼쪽에 있는 함수값 중에서 정수인 전부라는 소리야. 근데 4가 돼버리면 k가 4가 되는 순간 누가 추가가 돼? 5가 추가가 되지. 우리 함수값 중에서. 즉 이 집합 중에서 정수인 게 7, 6, 5가 되면서 그래서 4일 때는 k가 안 된다는 거야. 4보다 작을 때 된다는 이야기는. 근데 신기하게도 언제도 2개냐면 3일 때도 2개야.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일 때도 2개인데 얘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2개지. 혹은 뭐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2개고. 그럼 이 이전에 반드시 어떤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 이게? 누구? 6이 있어야 되죠. 6이 이쪽 어딘가 있어요. 자, 이런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봐봐. 헷갈리지? 봐봐. 지금 k가 3일 때 성립한다며. 어쨌거나 3보다 왼쪽에 있는 어떤 함수값들 중 함수값이 정수인 게 2개예요. 근데 여기서도 2개야. 만약에 3보다 왼쪽에서 6이 아닌 또 다른 정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개, 2개야. 근데 6이 추가가 되면 몇 개야? 1개, 2개, 3개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6이 새롭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개라는 이야기는 6은 새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6은 원래 있던 녀석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됐지, 여기까지. 이해는 되죠? 1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래? 그럼 6이라는 게 이쪽에 원래 있다는 소리는 뭔가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네? 그럼 당연히 너의 점근선인 자연수 누구냐면 B인데, 이 B가 누굴까? 누가 될 수밖에 없을까? 당연히 5였겠지. 5보다 작으면 이쪽에 5도 함수값이 있고 할 거 아니야. B는 5예요. 그래? 그래서 막 올라간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3부터 2개라는 이야기는 이 이전에 7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7이 만약에 있었으면 3부터 2개겠어? 3 전에도 2개였겠지? 즉 7이랑은 만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마이너스 8에서의 함수값은 너 기준에서는 7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등호가 지금 들어가잖아. 그럼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y는 6과는 만나되 y는 7과는 안 만나려면 여기 마이너스 8을 기준으로 얘가 약간 사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8을 넣어볼게요.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b는 5라고 그랬죠? 자, b는 5고 근데 너가 6보다는 아니지 7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맞나? 맞죠. 그러니까 a 값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자연수 a는 당연히 8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럴 거 아니야. 8이 돼야지 왜 1이고 6, 7보다 작지. 얘가 9가 되면 7이잖아. 자연수니까 적당히 넣어도 돼요. 적당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6이랑은 만나야 되죠. 6이랑은 만나야 된다는 거는 요 점근선이 이제 5고 얘가 6이면 이제 딱 찾을 수가 있다.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20번과 그리고 24번 24번이 제일 최근 문제인데 24번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출은 이거보다 좀 쉽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이제 삼각함수 파트라 또 새로운 걸 하는 거라 24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야. gx라는 함수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fx 더하기 2의 x승이랑 애들 보면 딱 문제식 보자마자 이제 막 던진 애들 많아요. 왜냐면 생긴 게 복잡해 보이거든. 분의 절대값 곱하기 2의 x승. 근데 사실은 별거 아니야. 왜 별게 아니냐면 봐봐.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어떤 값을 가져? 얘는? 뭐 아니면 뭐를 가져 얘는? 무조건? 1 아니면 마이를 가져. 그게 x분의 절대값 x 같은 형태의 특징이야. 얘는 분자가 양수면 그대로 약분돼서 1이고 분자가 만약에 속이 음수면 마이너스 밖으로 달고 나서 약분돼서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얘는 두 가지야. 1이거나 마일이야. 얘는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작을 때. 즉 당연히 gx라는 함수도 x가 4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구분이 되게 돼 있다고. 자, 그 다음에 4일 때는 지금 정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거 보이죠? 4가 되면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아예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gx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얘가 만약에 1이면 니니 더해져서 2fx 이거나 마일이면 너랑 너를 서로 빼서 2 곱하기 2의 x승이거나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x가 4보다 클 때, x가 4보다 작을 때. 자, 여기까지. 이게 지금 gx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a 마이너스 x 플러스 a승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나름대로 그래프의 모양새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B가 여기 있고 이렇게 슝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는 알아. 그죠? 이걸 4에서 이제 잘라가지고 갖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보다 좀 작을 때는 그냥 저 녀석을 따라가면 돼. 이거에다 2 곱하는 거 뭐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봐봐. y는 gx랑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항상 0 또는 2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내가 gx를 이렇게 잡아야 될까? 지금 2 곱하는 거 불편하지 않아? 2 안 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 이거 뗀다고 크게 문제가 있을까? 물론 2분의 gx이긴 하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요 2분의 gx라는 함수 자체도 임의로 y는 t를 갖다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0 또는 2일 거 아니야. gx가 0 또는 2면 2분의 gx에다 갖다 그어도 어차피 0 또는 2잖아. 모양이 똑같아요. 높이만 절반이지. 그러니까 그냥 2분의 gx 해서 2x승이랑 fx로 푼다고 사실. 이걸 굳이 2를 안 곱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좋고. 자, 그럼 보세요. 4보다 작을 때는 2의 x승이야. 그럼 4보다 작을 때 2의 x승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 일단.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때? 요즘 트렌드라고 했지. 하나는 완성형으로 주고, 하나는 추론하게 주고, 되게 잘 나온다고. 하나를 그려놔. 이거에 맞춰서 너를 잘 얹어주는 거야.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어디 가서 얹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항상 0 또는 2라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4가 있고 얘가 이제 0이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뒤집어져 있다고 했어. 그럼 네가 딱 점근선이 되고 여기서 약간 이런 식으로 날라오면 안 될까? 약간 이런 모습 어때? 느낌 있지 않아? 어때? 0, 0, 0,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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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아니겠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겠니? 없어요. 이게 끝이야. 이건 20번이었어요. 작년도 20번. 그럼 이제 거의 다 나왔지? 자, 해볼게. 이 녀석의 좌표는 여기가 x축이니까 얘가 4,0을 지나가야 돼요. 이 녀석이 4,0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b라는 녀석은 너의 4에서의 함수값인 16이 돼야 돼요. b는 16이에요. 자, 요거 들어가고 요거 들어가고 a, b 값 다 나오고 끝나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애들 많이 맞았을까? 애들 생각보다 많이 못 풀었어요. 1등급 애들 중에서도 일부만 풀었습니다. 사실 1등급이라고 다 푼 것도 아니에요. 20번인데 표현 같은 거 이런 게 뭐 어색하죠. 근데 금방 찾은 애들은 생각보다 금방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 하나 더 풀기엔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나머지는 우리가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뒷부분이 항상 어렵거든. 근데 이제 내가 앞부분도 좀 많이 버겁다 그러면 맨 뒤에 요 기출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풀어줄 거니까 앞에 것들 위주로 좀 잘 풀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 기본 공식이라는 뭐 각변환이라든지 동경에 대한 뭐 삼각함수의 정의라든지 XY 좌표가 코사인 사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 잘 기억 안 나시면 아주 쉬운 교재라도 조금 예습을 해서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고3 수업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수업이 개친절하진 않아요. 막 희한한 것들도 막 다루고 어려운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쉬운 것들부터 다 기본적인 거를 내가 다 짚어갈 수 있는 수업은 아니야. 그럼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럼 이런 걸 하나도 못 풀어줘. 하나 문제 푸는데 어려운 것들만 10분씩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예습을 해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기본적인 공식이라든지. 자, 고생하셨고 요거 답지 줄게요. 잠시만.